야, 술 한 잔 안 걸어? 그럼 내가 따라줄게. 술에 취한 남자가 맥주병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동창의 머리 위로 차가운 맥주를 쏟아부었죠.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맥주를 뒤집어 쓴 남자는 놀랍게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얼굴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을 뿐이었죠. 35년 전 학교 일진이었던 그 남자와 매일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JS 호텔 5층 연회장. 2026년 10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들이 모인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였죠. 국세청 조사사국 국장실. 책상 위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김도연은 두툼한 조사 보고서를 덮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56살 명예퇴직을 석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32년의 공직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탈세 사건을 처리했지만 지금 손에 쥔 파일만큼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건 없었어요. MS그룹 탈세 사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중견기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200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그리고 비자금 조성까지 얽혀 있었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관자놀이를 주물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사건 자체도 복잡했지만 무엇보다 피조사자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최민석, MS그룹 대표이사.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장님, 우편물입니다. 후배 직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도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초대장이었어요. 금박으로 인쇄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성북고등학교 91학번 졸업 35주년 동창회.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5년.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초대장을 펼치자 참석 예정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20명 남짓한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 도연의 시선이 한 이름에 못 박혔습니다. 최민석, MS그룹 대표이사.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35년 전 그 악몽 같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위장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17살 소년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죠. 1991년 봄, 성북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최민석, 그는 반의 제왕이었어요. 키 180cm가 넘는 체구의 주먹 한 번이면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주눅 들게 만드는 아이였죠. 그의 눈빛 한 번에 교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그가 웃으면 모두가 따라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그 다음은 주먹이었으니까요. 특히 점심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최민석과 그의 패거리 넷이 교실 뒤편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다른 학생들은 주눅든 채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니, 꺼낼 엄두조차 못 냈죠. 야, 오늘 누가 반찬 괜찮은 거 싸왔나? 최민석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면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이미 눈독 들인 아이들의 도시락을 빼앗았으니까요. 김도현, 너 엄마가 만든 불고기 맛있더라. 이리 내봐. 하지만 민서가 나도. 뭐, 너도? 아? 도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민석의 손이 번쩍 뻗어나왔습니다. 도시락을 낚아챈 거였죠.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항의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어요. 거역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박성준이라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민서가 나도 배고파서. 그 순간 최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박성준의 도시락을 낚아챘고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성준이의 머리 위에 뒤집어 버렸어요. 밥알이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반찬이 교복에 묻었죠. 교실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고 박성준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구도 거들지 못했어요. 거들었다가는 다음 표적이 자신이 될 테니까요. 도연은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분노를 삭혀야 했어요.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죠. 그날 밤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저런 놈들을 잡는 사람이 될 거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반드시 벌받게 할 거야. 그 다짐이 도연을 공무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4살에 국세청 공채로 입직했고 30년 넘게 현장에서 뛰며 수많은 탈세 사건을 처리했죠. 특히 조사사국으로 옮긴 뒤에는 권력과 돈으로 약자를 짓밟는 자들을 추적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토요일 저녁 7시 JS 호텔 5층 연회장 입구에 도연이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죠. 연회장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50대 중반의 나이. 한때 같은 교실에서 책상을 나란히 했던 친구들이었죠. 도연아. 한 사람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진우였어요. 35년 전 불고기 도시락을 빼앗기던 그 친구. 이제는 중년의 배가 나온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죠. 진우야, 오랜만이다. 야, 내가 온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거든. 미안해.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을 못했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성준도 있었습니다. 35년 전 머리에 밥을 뒤집어 썼던 그 친구. 이제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중년이 되어 있었죠. 도연아, 오랜만이야. 성준아, 잘 지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 끔찍했던 점심시간의 기억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심에 최민석이 있었습니다. 회색 체크무늬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헤어젤로 말끔하게 넘긴 머리,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그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야, 다들 왔네. 최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화나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죠. 최민석은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제스처였지만 모두가 움찔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죠.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도연을 발견했어요. 김도현. 최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죠. 야, 도연아. 얼마만이야, 이게. 최민석은 큰 걸음으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죠. 오랜만이야, 민석아. 야, 너 뭐하고 지내? 어디 다녀? 회사 다녀. 그냥 평범하게. 회사? 무슨 회사? 대기업? 아니, 공기업. 별거 아니야. 도연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였죠. 공기업? 나는 회사 경영하는데 힘들지 뭐. MS그룹 알지? 직원이 300명 넘어. 올해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800억이야. 800억. 최민석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거였죠. 축하해.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요리를 날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최민석과 그의 친구들만 시끄럽게 떠들었죠. 야, 술 마시자. 오늘은 35년 만에 동창회인데. 최민석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어요. 자,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술이 돌기 시작했죠. 한 잔, 두 잔, 세 잔. 최민석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8시가 넘어가자 연회장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소주병이 하나둘 비워지고 얼굴들이 붉어졌어요. 특히 최민석은 이미 소주 4병을 비우고 있었죠. 야, 근데 기억나? 고등학교 때. 최민석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술 한 잔 안 마셨는데도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너희들 도시락 빼앗아 먹고. 그때가 좋았어. 내가 왕이었거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최민석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죠. 특히 박성준이. 너 머리에 밥 엎었을 때 표정 기억나? 하하. 최민석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어요. 연회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죠. 박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진우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민석아, 그만하자. 다들 불편해하잖아.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 뭐가 불편해? 옛날 얘기하는 건데. 다 지나간 일이잖아. 최민석은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그는 도연의 어깨를 탁탁 쳤어요. 야, 도연아. 너도 기억하지? 맨날 내 도시락 빼앗기고. 넌 진짜 말 잘 들었어. 하하. 도연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35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내밀던 소년.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기억해. 다 기억하고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민석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이 났죠. 하하, 그치? 그때가 좋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내가 사장이거든. 직원들은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해. 너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 갑자기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뭐, 남 괴롭히고 법 어기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냐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최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야, 박성준.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적어도 나는 떳떳하게 살아. 성준의 말에 최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뭐, 떳떳하게.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민서가 진정해. 김진우가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아니, 이 새끼가 35년 전에 밥 뒤집어 썼던 놈이 감히 나한테.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봤어요. 도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이제 그만하자. 너무 취했어. 뭐? 내가 취했어? 난 안 취했어. 최민석은 맥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흔들흔들 걸으며 도연 쪽으로 다가왔어요. 야, 김도연. 넌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지? 불쌍해. 나는 사장이야. 알겠어? 사장.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석이 맥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도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콸콸. 차가운 맥주가 도연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을 타고 정장을 적시며 쏟아졌어요. 맥주 냄새가 진동했죠.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도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맥주가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정장이 흠뻑 젖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어요. 35년 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성북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 점심시간. 최민석이 우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었던 그날. 차가운 우유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던 그 감촉.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단단했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묻은 맥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흰 손수건을 꺼내 머리를 닦았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침착하게요. 최민석은 빈 병을 들고 서서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하하, 야, 너 꼴 좀 봐. 똑같네, 고등학교 때랑.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도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연은 젖은 손수건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죠. 민서가.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어요. 뭐? 최민석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35년 전 너는 나한테 우유를 부었어. 친구들 도시락을 빼앗았고 박성준이 머리에 밥을 엎었지. 도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최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어린 학생이었고 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 왜 꺼내? 최민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도연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그 글자들이 연회장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어요. 국세청 조사사국 국장 김도현.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것 같았죠. 뭐야? 국세청? 그래, 나야. 32년 경력의 국세청 조사사국 국장.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너, 최민석? 나는 지난 6개월간 너를 조사해 왔어. MS그룹 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최민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거짓말이지? 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15억 원 탈세, 횡령 87억 원, 비자금 조성 50억 원. 내가 지은 죄의 증거들이야.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우리 팀이 내 회사로 들어간다. 특별 세무조사 영장이 이미 발부됐어. 최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함정? 내가 저지른 범죄야, 민석아. 도연은 명함을 집어 최민석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머리에 맥주를 부은 순간 너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이제 그 시간이야. 도연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젖은 정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나고 있었죠. 2026년 10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MS그룹 본사 로비에 국세청 조사팀 15명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특별 세무조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위층에 연락했죠.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회계장부, 통장 거래 내역, 비자금 계좌, 모든 게 드러났어요. 215억 원 탈세, 횡령 87억 원, 비자금 50억 원. 도연이 6개월간 추적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확인됐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최민석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됐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소리쳤죠. 대표님,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횡령액이 87억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최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에워싸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찰 조사는 1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죠.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MS그룹 최민석 대표 200억 원대 탈세 혐의 구속, 중견기업 총수의 추락, 횡령과 탈세로 얼룩진 경영, MS그룹 주가 폭락, 투자자들 패닉,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하한가를 치며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했어요.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섰죠. 300명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S그룹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11월 5일, 최민석은 구속됐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 회색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 고급 양복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죄수복이 전부였죠. 도연은 뉴스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없었고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법은 집행됐고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35년 묵은 상처. 그 상처는 복수만으로 아물지 않았어요. 2027년 2월 15일 서울구치소 면회실. 도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있었고 그 너머로 빈 의자가 보였어요. 석 달 전 최민석의 변호인을 통해 면회 요청이 왔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오늘 이렇게 왔죠.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최민석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넉 달 만에 본 최민석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도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도연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오랜만이야.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응, 오랜만이야. 최민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면회 요청을 받고 고민했어.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참고 있었죠. 어떻게 지내? 잘 못 지내. 당연하지. 최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야. 매일매일이 고통이야. 하지만 그게 맞아. 나는 벌을 받아야 하니까. 도연아, 나 정말 미안해.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에도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성준이한테, 진우한테, 모두한테 한 짓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알아. 아무것도 안 달라져. 내가 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최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고등학교 때 남들을 괴롭힌 건 내가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먼저 때린 거야.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 회사 경영하면서도 늘 불안했어. 실패할까봐. 그래서 법을 어겼어. 민서가.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했어. 35년 동안 미워했어. 고등학교 때 당한 일들이 트라우마가 됐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꿨지. 최민석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 뭐? 최민석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공무원으로 만들었어.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잡는 사람으로.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거야.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너는 벌을 받아야 하고 지금 받고 있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도연아, 미워하는 건 나를 아프게 할 뿐이야. 35년 동안 충분히 아팠어. 이제는 놓아주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너는 내 죗값을 치르고 있어. 법이 정한 대로. 그걸로 충분해. 나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아. 최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심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슬픔이었죠. 민서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로 변해. 진심으로 뉘우쳐.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제대로 살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노력할게. 정말 노력할게.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었어요. 도연아, 고맙고 미안해. 평생 잊지 않을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35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구치소를 나서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월의 햇살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도연은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실록이 우거진 거리가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1991년 졸업사진이었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뒷줄 구석, 불안한 눈빛의 작은 소년. 자신이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과거를 닫는 거였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평화로웠어요.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 도연아. 35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그날 밤 도연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다면 언젠가는 용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